아직도 이제 매수를 망설이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결국 그래도 한 번쯤 조정이 오지 않겠냐, 그럼 내가 그때 매수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 번 유튜브를 통해서 또 다른 유튜브에 나가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매가가 떨어질 가능성 매우 희박하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은 그 이유들에서 두 가지나 더 추가해서 얘기할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그 전에 이야기들을 먼저 조금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수 없는 이유는 일단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통화량은 매우 많이 팽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상식적으로 현금의 가치가 자꾸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자산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놓여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고요. 세 번째는 정책 때문에 그렇다.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계속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이걸 빨리 풀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누차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 세 가지 외에 추가로 두 가지 얘기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되는 네 번째 원인은 뭐냐면 전세가의 상승입니다. 시장에 새로운 현상이 하나 발생하게 됐죠. 그건 바로 뭐냐면 매매를 못하게 만들다 보니까, 수요 억제 정책이지 않습니까? 매매를 못하게 만들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수요가? 결국 전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그렇게 전세로 갈 수밖에 없으니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전세 수요가 늘어나 버렸어요. 그냥 가뜩이나 전세 공급이 없어요, 지금 시장에서. 그런데 전세 수요를 더 늘려버렸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전세가가 매우 많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는데 매가는 안 올라간다. 이 얘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점점 폭발 압력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느 한계에 도달하면 폭발이 일어나겠죠. 그런 상황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로 들어갈 집도 부족했었는데 거기에 전세 수요까지 늘어나게 만드는, 다시 말해서 원래는 매매를 하려고 했던 수요였는데 그 매매를 하려고 했던 수요가 갑자기 대출이 줄어들다 보니까 매매를 못 하잖아요. 그 수요가 다 어디로 가겠어요? 일단은 전세 살아보고 어떻게 해보자 라고 돌아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무슨 이건 전략이고 뭐가 아니라 그냥 일단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 전세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게다가 전세 대출에 대한 것도 규제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다 보니 기존의 세입자들은 다 어떤 식이 되냐면 거의 다 재계약입니다. 그러니까 갱신권을 쓰지 못하는 사람도 되도록이면 재계약을 하는 거예요. 왜냐? 재계약을 안 하고 나가게 되면 어차피 전세 물건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 매우 높아진 전세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웬만하면 그냥 그걸 따라가서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이득인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도 신규 공급되는 전세 물량이 없는데 일반적으로 나오는 전세 물량마저도 그것마저도 줄어들게 만든 상황이에요. 게다가 거꾸로 또 전세 수요는 늘려놓은 이런 상황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는 더더욱 급할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예, 전세가 계속 올려주는데 뭐가 급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 매가를 낮춰서 팔 만한 아무런 동기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집값 절대 안 떨어지는 이유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추가로 한 가지 요인을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심리적인 부분인데 확률 문제인데요. 아주 유명한 확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TV 쇼 중에 하나였는데요. 문을 3개를 놔요. A, B, C라고 하면 A, B, C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문 3개 뒤에는 양 또는 캐딜락이 있습니다. 2개의 문 뒤에는 양이 있고 1개의 문 뒤에는 캐딜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캐딜락이 있을 것 법한 그런 문을 고르게 되면 캐딜락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양이 뒤에 있는 문을 만약에 열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얻는 게 없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자, 이랬을 때 캐딜락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은 얼마입니까? 예, 그렇죠. 누구나 다 3분의 1이죠. 그리고 양을 선택할 확률은 3분의 2가 되겠고요. 자, 그렇죠. 자, 그런데 문을 하나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때 이 사회자 이름이 몬티올이라고 해요. 이 사회자가 출연자가 선택하지 않은 문 2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문 2개 중에 하나, 그것도
양이 있는 문을 엽니다. 그렇게 되면 출연자가 선택한 문과 출연자가 선택하지 않은 문, 이 둘 중에 하나에 차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이때 사회자가 출연자한테 물어봅니다. 본인이 선택한 그 문을 바꿀 수 있는 찬스가 있습니다. 지금 바꾸시겠습니까? 바꾸시지 않겠습니까? 자,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어떨 것 같습니까? 대부분이 안 바꿉니다. 처음에 문을 선택했을 때 캐딜락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은 3분의 1이 되잖아요. 이 사람이 만약에 선택을 바꾸면 캐딜락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여전히 3분의 1이라고 생각하시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똑같이 확률이 3분의 1, 3분의 1인데 어차피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어딘가에 캐딜락이 있는 건 정해져 있고 3분의 1씩이잖아요. 다 확률이. 문 하나 열었다고 해서 그리고 또 내가 거기로 옮긴다고 해서 확률이 더 높아질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차피 똑같은 확률인데 굳이 내가 선택을 바꿀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안 바꿉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게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수학자가 이것을 밝혀냈는데 사실 이 사람은 선택을 바꾸는 게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는 겁니다. 선택을 바꾸면 확률은 무려 3분의 1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선택을 안 바꾸면 그대로 3분의 1이 된답니다. 이게 이제 정말 어려운 확률 문제고 이거를 입증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결국은 다 입증이 됐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이거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제 선택한 거는 3분의 1의 확률이라는 건 변함없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선택하지 않은 것들 2개 중에 캐딜락이 있을 확률은 3분의 2잖아요. 2개 중에. 자,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의 문을 열었어요. 근데 그 문을 열었더니 그거는 양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이 하나의 문에서 캐딜락이 나올 확률은 똑같은 3분의 1이 아니라 하나의 문이 일단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원래 3분의 2의 확률을 나머지 이 하나의 문이 그대로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률이 더 높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잘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많은 논란이 있었었는데 결국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서 밝혀냈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결국 어떠든 진짜로 확률이 3분의 2로 그쪽이 올라가더라라는 걸 밝혀졌어요. 이걸 몬티올의 역설이라고 하는데요. 더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런 사실을 이제 다 공개를 해요. 공개를 하고 이제 알려줍니다. 이제 그래서 옮기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선택을 바꾸는 것이 훨씬 이득이 됩니다. 라는 거를 갖다가 사람들한테 다 알려줘요. 그리고서 선택을 바꾸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래도 사람들은 선택을 안 바꾼다는 겁니다. 그게 놀랍다는 겁니다. 아니 확률이 더 높은데도 왜 안 바꿀까요? 거기서 이제 너무 놀라운 인간의 심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왜 안 바꿀 것 같습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이 얘기에 막 이렇게 깊이 공감하시는 분은 금방 느낌이 올 거예요. 나래도 안 바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금방 드셨을 거예요. 왜 안 바꾸겠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그건 바로 뭐냐면 인간은 손실에 대한 공포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확률이잖아요. 다른 것이 거기에 반드시 캐딜락이 있다라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확률이잖아요. 그리고 확률이 좀 높아졌다는 것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확률이 높아졌다고 해서 그게 꼭 캐딜락을 얻게 된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만약에 본인이 선택한 걸 버리고 선택을 옮겼는데 원래 본인이 선택한 문에 캐딜락이 있었다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실감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 내가 바꾸지 않고 있었어요. 바꾸지 않고 있었는데 문을 열었어. 저쪽 확률이 높잖아요. 근데 문을 열었어. 근데 진짜로 캐딜락이 있어. 그래도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그건 내가 운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확률적으로 높아도 인간의 심리가 작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높은 확률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리고 또 거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인간은 이렇게 뭔가를 상실한다는 거에 대한 공포감이 생각보다
매우 크게 갖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걸 그냥 가지고만 있어도 이득이 날 거를 괜히 버렸더니 그게 굉장히 좋은 거였더라고 하면 그 상실감은 매우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감이 오시죠? 예. 자, 이제 다시 부동산 매도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실 매도자들이 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파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매도자들은 이게 사실 뭔가 부동산을 매도한다는 건 크게 두 가지 이유밖에 없잖아요. 하나는 현금화가 필요한 사람, 이거나 두 번째는 옮겨 타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 다 똑같은 이런 상실의 공포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현금화를 아무리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현금화를 했어. 그랬는데 그 이후로 이 아파트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 어떡하지? 라는 굉장한 공포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옮겨 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옮겨 탔다는 건 어떤 겁니까? 좋은 데로 가야지만이 괜찮아요. 나쁜 데로 가면서 옮겨 타기 이런 얘기는 안 해요. 그건 옮겨 타기가 아니라 그냥 줄이는 거죠. 자산을 줄이는 거고, 옮겨 타기라고 한다는 건 좀 좋은 데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좋은 데로 가려고 하는 건데, 그런데 좋은 데가 좋지가 않고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데가 더 많이 올라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런 공포감을 다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쉽게 매도를 할 수가 없게 돼요.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렇게 좋은 아파트, 저 몇십억씩 하는 아파트 갖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저런 걸 매도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정작 매도자들은 막 누르라 하면서 내가 진짜 많이 올라서야 신난다 이렇게 해서 파는 사람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공포스럽습니다. 내가 지금 이게 파는 게 맞는 건가? 정말 잘못하는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큰 이득을 날리는 건 아닌가? 라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공포감에 시달린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공포감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건 없어요. 근데 그나마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그거는 바로 비싸게 내놓는 겁니다. 뭔가 앞으로 많은 이득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미래의 이득까지 땡겨서 가격에 반영해가지고 내버리면은, 팔아버리면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도 내가 좀 견딜만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전곳 좀 보고 그거보다 높은 가격에 내놓는 겁니다. 상실감을 갖고 싶지 않아서. 물론 욕심도 있겠죠. 내가 조금이라도 더 비싸게 팔아야 돼, 비싸게 팔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사실은 더 큰 마음이 뭐냐면 상실감을 갖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팔았는데 만약에 더 많이 올라가면 어떡하지? 정리해보면 이렇게 해서 집값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5가지 요인이 만들어졌어요. 어떤 상황이 변하지도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조정이 올 거야, 조정이 올 거야 라는 거는 훨씬 더 근거 없는 막연한 희망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장의 움직임들을 잘 보면서 이러한 현실적인 기반들을 조금 더 잘 이해하셔서 좋은 전략 세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